전쟁이 끝났다고 기록된 날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삶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사람들, 남편을 잃은 여성들, 이른바 미망인으로 불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피해자 전수조사였습니다. 군인 전사자, 경찰 순직자, 그리고 그 유가족, 이 명단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은 달랐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1954년부터 1956년 사이 내무부와 각 도청은 전쟁 미망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식 명분은 보호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미망인을 파악해 구호 대상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항목을 보면 다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름, 나이, 거주지, 가족관계, 노동 가능 여부, 그리고 마지막 항목, 단독 거주 여부. 이 항목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 국가는 이 여성들을 통제 가능한 인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없고 가족이 흩어졌고 생계수단이 없는 상태, 즉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 각 지방자치단체 문서에는 미망인 집단 퀴로, 미망인 공공근로 배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취로,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미망인 등록 명단에 오른 여성들은 읍면사무소로 호출됩니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준다, 나와주겠다. 이 말을 믿고 나간 여성들 중 상당수는 농촌 개간, 도로 정비, 군 관련 시설 보조 업무에 배치됩니다. 하루 노동시간은 길었고 임금은 매우 낮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 배급이 임금의 전부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한 경우 구호 대상 제외라는 문구가 문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통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민간인 피해자라도 남성은 노무동원이나 징용 피해로 별도 분류됩니다. 반면 여성은 미망인이라는 단일 범주로 묶입니다. 개인의 피해 유형은 사라지고 신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1957년 보건사회부 내부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미망인 중 일부는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여기서 말하는 사회질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정부는 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빈곤 여성 인구를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했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 미관, 도덕 문제, 이 모든 것이 여성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사라진 것은 선택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일할지, 일을 할지 말지, 어떻게 살아갈지 국가는 대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피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기록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망인 등록 제도는 보상 제도와도 연결됩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 피해 보상 기준이 정리되면서 공식 전사자 유족만 보상의 중심에 놓입니다. 민간인 미망인은 구호 대상일 뿐 보상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즉,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지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국가보상 관련 심사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미 국가의 구호를 받은 바 있음. 그 구호가 무엇이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강제 노동이었는지, 얼마의 대가였는지, 거절할 수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들은 전쟁 피해자도 보상 대상자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전쟁은 끝났고 국가는 재건을 말했지만 이 여성들의 삶은 항상 전쟁 이후 관리 대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단 학살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총성도 없고 시신도 없고 재판 기록도 없습니다. 대신 서류가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호출 기록이 있고 배치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조용한 폭력이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끝났지만 통제는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 남편을 잃은 여성, 혼자가 된 여성,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피해를 말할 때 누가 피해자로 인정받는지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여성은 여전히 쉽게 밀려납니다. 총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선에 없었다는 이유로, 기록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전쟁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국가의 손을 통해 굳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이 아니라 국가에 이름이 등록된 날부터.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총을 들지 않아도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방식의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의 일부였습니다.